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1% 초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10시의 남자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지만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병이 도지지 않았고요. 오늘 시장 4% 그리고 3%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이번 주에 좀 즐겨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근데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이게 찐 상승인지 아니면 가짜 상승인지 약간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반등한 거 왜 반등했을까 하면은 미국 증시 반등했으니까 일단 이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중요한 약간 지금까지 미증시를 찍어 눌렀던 중요한 악재라던가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었는가? 아니면 미증시에서 좀 상징적인 종목들이 뭔가 추세를 가다듬었는가? 뭐 차트적으로는 안정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건 지난주 목금에 열심히 맞았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 반등한 거 보니까 악재가 풀렸나? 이런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신호가 나온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혹시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미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는 어떤 종목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라클, 어,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 좀 맞추니까 당황스러운데 네. 어떻게 맞췄지? 약간 저는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AI 이만큼 투자해도 남는 게 있겠어? 막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를 했는데 네. 금요일 날 미증시가 올라갔다는 건 결국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또 이유도 비슷했어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투자를 더 하기로 했다더라.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한다고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기업들의 AI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이유 하에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반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거죠. 아직 시장이 진짜 걱정하는 건 AI 해도 된다. 근데 그만큼 남겠냐? 약간 이거를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환 대표 같은 경우도 말을 했던 게 이게 수익성이 엄청 좋을 거야라는 말보다는 앞으로 AI 투자는 7, 8년 동안 수요가 견고할 거야라고 말을 한 거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날 거야. 뭐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었단 말이죠. 뭐 물론 이제 차세대 AI 칩셋 나오고 나면은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엄청 투자 효율이 올라갈 거야. 이런 말도 달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가 최근까지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에요. 지금 미증시 보면 제가 예전부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다 보시면 네. 한 번씩 꼭 121선을 만나요. 그냥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한 번씩 121선 딛고 반등을 하거든요. 반대로 121선을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121선을 이탈하고 한 2, 3거래일안에 회복을 못하면 241선까지 아래로 크게 투매가 나왔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가격 미증시 상승 추세였을 때 한 번씩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꼭 한 번씩 121선 툭툭 건드리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야, 근데 그래서 이제 121선이 보통 나스닥의 생명선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문제 없고 이 자리를 이탈하더라도 한 2거래일 안에만 회복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고 한 2, 3거래일 지났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래로 241선까지 크게 밀릴 수 있다는 소리인 만큼 어제 미증시가 올라온 건 막 이제 상승 추세의 자리를 막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막 추세선 하단 딛고 멋지게 반등에 성공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거든요. 금요일 날. 예. 근데 죽을 뻔했다 했는데 살아났다는 게 앞으로 엄청 좋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요일 날 미증시가 반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증시가 이제 한숨 좀 돌린다. 아, 다행이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61선 위로 나스닥이 올라가 줘야 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오라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막 말을 했던 게 결국 오라클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뉴스는 따라 붙어요. 그냥 오라클이 예를 들어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오라클이 한 10몇 프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럼 심심해서 오라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진 않겠죠.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라클을 찍어 눌렀던 그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 뭐 데이터 센터의 뭐 공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고 혹은 뭐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고 뭐 이런 뉴스를 가지고 오라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 이슈가 시장에 던져지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라는 이슈가 던져지고 나면 뭐 꼭 그 AI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막 전력 설비부터 다양한 산업군의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라클이 먼저 치고 올라가주면 자연스럽게 기술주 산업 이슈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오라클을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투자 안 해도 제가 오라클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네. 오라클이 지금 올라가야 미증시가 안정적인 상승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기술주의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제가 140불은 좀 넘어줘야 돼요.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한 5%, 6% 가까이
가까이 올라가면서 140불을 탈환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오라클은 이런 느낌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 이제 목금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좀 하단선을 이탈했지만 지금 얼추 추세선 하단을 탈환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탈환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만약에 이제 150불 위로 오라클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오라클이 움직였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러네요. 그러면은 한 175불에서 180불 정도 선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오라클이 거의 한 15%에서 20%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오라클을 그냥 올리진 않고 뉴스가 만들어질 테니까 오라클이 한 150불에서 155불 정도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반등은 상승의 지속성이 좀 있겠구나. 그리고 오라클이 이 가격에 와 있어? 그럼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쪽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국내 종목들 뭐 있지? ESS 쪽, 2차 전지도 있네. 그리고 전력 설비도 있고 원전도 있고 분산전원, SOFC 이런 쪽도 있네. 그럼 거기 안에서 내가 종목을 좀 골라봐야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오라클을 참고하시고 나스닥 지수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상승 매우 반갑기는 하지만 이게 찐방등이다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경계심이 되려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오라클 140불 탈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탈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지난주 목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듯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 안에서 지금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10가지 종목들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행히 현대차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함께 6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모비스까지 함께 동반해서 2%대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요.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들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3사의 실적 일제히 개선됐다라고 하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오늘장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 내외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미약품도 주가 신고가 돌파 중입니다. 최대 실적 기록을 했었죠. 한미약품은 돈 버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진 만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장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4위에 위치해 있는 토모큐브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오가노이드, 그 안에서 필수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5%대 상승 중 오늘장 2차 전지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SDI가 2%대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TGK는 고순도 흑연, SIC 코팅 부품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함께 2%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 공략주가 이제 2개나 포착이 되는데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뭐 철강 쪽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철강까지 이제 좀 개선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아서 올라간 종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들보다도 상승폭은 최근 상승폭은 좀 더디고 뭐 우량주 안에서도 지주사들 안에서도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살 바에 딴 거 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갈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서 모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 아무래도 철강 쪽이지만 사실 시장에선 2차 전지랑 더 많이 묶어서 보고 있기는 네네. 하죠.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철강 쪽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히 2차 전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개발을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주항공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든가 뭐 가스 같은 거 이런 연료들, 소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또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항공 이슈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우주항공 그리고 철강, 마스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다 안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좋은데 왜 한가라고 하면 뭐 하나 대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시장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고점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소개해줬을 때가 이 박스권 상단 돌파 할랑말랑 할 때 소개시켜줬던 네. 거거든요. 지금 이 주봉상 박스권을 거의 2년 동안 만들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밀린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뭐 33만 5천 원, 뭐 34만 원까지도 이렇게 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는 새로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좀 되게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오랫동안 횡보했고 이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되려 위로 크게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주봉 차트로도 되게 강한 저항 다 뚫어낸 상태고 월봉으로도 지금 60일, 240 월봉 저항선 사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보통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와요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그럼 월봉 관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43만 원 정도 선까지도 해당 종목은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해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거짓된 상승일 수도 있고 미증시가 아래로 눌렸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얘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생긴다라고 하면 33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눌렸다 올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지금 산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하락하는 것까지 염두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 잡겠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해당 종목도 되게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관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공략주였죠. 좀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나 지주사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갔기 때문에 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코멘트 해주셨고요. 알려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는 상승장 속에서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올라와 있는 종목은 다양한 섹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권주, 반도체, 엔터, 제약바이오, 뷰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요, 오늘 장 하이브도 올라와 있고요. ST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ST팜은 9% 내외 급등 연출해주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묻어있는 종목이죠. 5%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지노주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원랜드 오늘 장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1%대로 상승폭을 조금은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K뷰티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줄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된 영향이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주면서 오늘 장 16% 이상 초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상승분 조금 돌려냈습니다. 11%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차세대 태양광 기술 그리고 미중 분쟁 반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 중에서 또 다른 공략주였던 셀트리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20만 원이 통곡의 벽이다. 좀 그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당당하게 최근에 23만 원까지 뚫어내줬거든요. 그러면은 더 갈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셀트리온 계속 제약바이오 얘기 나올 때 탑이다. 뭐 살지 모르겠으면 그냥 셀트만 사시라니까요. 네. 막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죠, 셀트리온이.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해요. 네. 오늘 매도가 큰 거 앞으로 고점 더 올라갈까요, 셀트리온? 고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던 가격은 23만 원이었는데 오늘 23만 원 찍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갈 거예요. 25만 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사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주가라는 게 제가 25만 원까지는 얘 갈 걸요? 라고 해서 얘가 오늘부터 조정 없이 25만 원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걸 타고 만들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은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살짝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왜 빠질까? 생각을 해보면 셀트리온의 현재 추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자, 지금 위치는 어디죠? 상승 추세선 상단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원래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물론 이 자리를 뚫는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네. 거 있죠. 최근 트렌드. 덩치 큰 놈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거기 안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서 완전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네.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에서 밀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만약에 이 자리 뚫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굉장히 환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되게 그치만 여기 못 뚫고 내려가면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단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추세선 하단 자리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21만 원이나 21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또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좀 비중을 줄이고 어디 밀리면 좀 다시 사야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냥 마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쁜 매매다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방송도 챙겨보고 주식장도 틈틈이 본다 이렇게 하고 계시면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이 한 20-30% 정도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매도가 맞아요. 일부는 매도하는 게 맞고 만약에 다시 산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추세선 상단 위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예를 들어 23만 5천 원 라인에서 한 2, 3거래를 있다. 그럼 얘는 추세선 상단 돌파했으니까 과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그때 지금 좀 그때 가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시점에서 따라잡던가. 그게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얘 다시 한 번 더 21만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러면 22만 원부터 내가 다시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22만 원 아래를 기다리던가 이렇게 위아래 확실한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여러 번 짚어드린 종목이었죠. 오늘도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서 주가 추이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된 매수 종목들은요.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죠. 삼전닉스 나란히 5%대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좀 같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7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물산, 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동안 상속 문제로 주가가 억눌렸었지만 지난 1년간 2배나 주가가 올랐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주가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삼성물산은 5%대 상승 연출해주고 있고요. 8위에 올라와 있는 KB금융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주주 환원 연간 3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신고가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최근에 좋았었죠. 관련 업계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프라 핵심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죠. 이와 함께 9위에 있는 효성중공업 또 계속해서 초고압 변압기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성적표를 내밀기도 했고요. 오늘 장 8%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오늘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 레벨업 한번 했다가 약간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한미는 앞으로의 실적도 좋을 거니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한미반도체는 고점을 더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조금 답답하죠? 네. 약간 너무 변동성이 클 때 구간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엄청 피말리다가 한 번에 착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서 네.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 종목이 앞으로 HBM 호반도체 나오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본더 장비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원래는 SK하이닉스에만 의존도가 엄청 컸는데 이제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랑도 손을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지금까지 한미반도체의 족쇄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던 게 SK하이닉스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였는데 이걸 줄이고 매출은 그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 앞으로 HBM 반도체 4도 나올 거고 차세대 반도체들도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럼 이 종목은 무조건 좋겠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점은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미래에 엄청 좋을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섣부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종목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결국에 지금 20만 원 가까이 왔는데 나중에 30만 원 갑니다. 40만 원 갑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이 종목이 지금 20만 원 가까이인데 그거 뭐 30만 원, 40만 원 온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이 막 14만 원까지 빠졌다 가면 여러분들은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없죠. 못 버텨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 맞아요. 따라서 떨어질 때 기회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탈했을 때는 약간 비주링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씩 터칭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미반도체 지금 보시면 그럼 한미반도체 지금 사도 돼요? 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자리가 추세선 중단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사면 어디서 팔아요? 추세선 상단 자리가 22만 원이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서 한 22만 원 정도 해서 일부 팔고 밀리면 또 아래서 다시 사고 올라가면 또 일부 다시 사고 이 박자감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 추세선 하단을 이탈했네? 갑자기
이 종목엔 문제가 없어요. 반도체 산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 미증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우르르쾅쾅 미증시가 무너져요. 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나 코스피, 코스닥이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갈까요? 같이 빠져요. 그런 식으로 시장 여파로 인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한 18만 5천 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을 때는 여기 아래 61선 주봉갭자리거든요. 그럼 얘는 15만 원까지도 이렇게 눌렸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투자 중이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2만 원 정도까지 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진입했는데 해당 종목이 예를 들어 18만 원 정도를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로 15만 원, 그럼 아래로 한 15% 20%죠. 아, 그러네요. 그만큼 빠졌다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영영 얘는 이제 빠지면 끝이에요가 아니라 네. 거기까지도 눌림을 줬다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네. 18만 원 이탈했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래에서 다시 잡거나 나 근데 한미반도체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봐. 그러면 비중을 굳이 안 줄여도 되겠죠. 네. 대신 여기까지 눌렸을 때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매매 전략을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이것도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전략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5거래일 내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여전히 제약바이오주가 대부분을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또 추세가 괜찮은데요. 다만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몇 개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표적인 내수 기업으로 평가받던 백화점들이 최근에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K컬처의 인기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신세계도 주가 1년 내내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 상승해주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름테라퓨틱스, 최근에 대규모 기술 수출과 함께 자금 조달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기업들과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 있는 삼성전기 역시나 MLCC에 대한 모멘텀 탄탄한 종목입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5%대 강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ST팜은 9%대, 에이프릴바이오까지 모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JYP엔터도 오늘장 3%대 양봉 그려지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7위에 올라와 있는 한화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태양광 산업이 좋다, 뭐 모멘텀은 탄탄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정말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등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주가 움직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하나솔루션이 왜 잘 가는가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좀 크긴 했죠. 네. 우주에다가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예. 이러면서 이제 우주 관련주들이라던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기대감을 좀 많이 끌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가 왜 빠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야 AI 투자 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성 나오겠냐? 약간 이런 건데 땅에다 짓는 데이터 센터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판국에 네.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 생각이 들어간다. 너무 먼 미래긴 하죠. 그래서 약간 이건 좀 너무 미래를 너무 땡겨서 쓰는 느낌?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국내 증시에 다른 거 보니까 산업 이슈도 딱히 없고 뭐 다 시장도 흐리멍텅하고 네. 막 이런데 뭔가 자극적인 이슈가 또 최근에 사람들이 항상 좀 주목했던 스타링크에 묶여서 뭐가 이슈가 나오니까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정말 답이 없는가,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정말 무시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진 않아요. 또 현재 정책이라던가 정권의 방향성,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주목받을 포인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좀 과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그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종목이 가치를 찾아서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지금 다들 약간 과열 국면에 따른 상승으로도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을 접근하면은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네. 대신에 확실하게 좀 기준은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로 좀 크게 보면은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봉상 241선 돌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밀린다라고 하면 진짜 4만 원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4만 원까지 밀리면 아래로 몇 프로가 밀려야 되죠? 한 17% 밀려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못 버티겠다 싶으면 이럴 때부터 분봉 차트 보고 접근을 하시는 건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15분봉 차트나 10분봉 차트 보고 대략적으로 기준점 하나 잡아 드릴 테니까 내가 단타를 하거나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럼 어디까지 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탈하는 자리,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내가 매매하다, 여기 이탈하면 내가 칼 손절해야지. 이런 느낌의 단타성 종목으로 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분봉에서 60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봉에서 61선, 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10분봉에서 61선 체크하면서 거기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거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잠했던 시장에 스페이스X라는 모멘텀 타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지켜보셔라라는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탑픽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대표님이 제공략했었던 좀 다시 한번 봐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오킨스전자 그리고 가온칩스가 지금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지금 가지 않고 있고 앞으로 갈 종목 많이 잘 잡아주시잖아요. 오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분명히 가지 않았던 종목을 새벽에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뭘까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오늘 8% 넘게 급등 중이네요. 네, 지금 계속 9%가 됐네요. 원래 목표가를 네. 사실 좀 널널하게 41,000원까지 좀 높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한 목표가를 한 20% 잡아준 거라 이거 금방 네. 갈라나 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사실 얘를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건 가온칩스 오키는전자거든요. 네네. 얘들 어차피 더 갈 거예요. 그래서 가온칩스를 이미 갔는데 또 말하기 좀 그래서 가온칩스 친구 같은 종목이거든요. 네. 결국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 파생될 수 있는 파운드리랑 엮일 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 반도체를 양산을 하기 시작한다. 또 파운드리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온칩스랑 이 종목 두 종목이 시장이 주목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사실 사기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 추세를 보고 준비했던 거였거든요.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선 하단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면서 상승 추세선 상단 자리가 한 41,000원 라인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 구간 자체에서도 추세선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41,000원만 간다라고 해도 한 9%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 갭상승했다라는 이런 부담 요소는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 시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35,000원까지도 한번 눌림을 줄 수 있겠구나. 36,000원까지도 눌림 줄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까지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41,000원 잡아드릴 거고요. 사실 31,000원 61선 이탈하면 그때는 시장이 뭔가 박살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여도 되고 네. 내가 좀 현금 여유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더 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 찍는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킨스전자와 가온칩스로 이미 수익을 보여드렸죠. 그 짝꿍으로 꼽히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까지 오늘 장 꼽아주셨습니다. 목표주가 41,000원 그리고 손절가 31,000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좀 갈 종목들, 지금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 많이 내주셨거든요. 이러한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전략, 그 비결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래 사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이제 조금씩 아실 것 같지만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왜 올라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런 게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니까 이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오라클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방송에서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조건에 충족하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시장을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기회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올라갈 때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게 좋다. 약간의 현금을 늘리라라고 방에다 주문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알고 매매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전략 그리고 공략주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 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